바로크 시대 하면 여러분은 뭐가 떠오르세요? 아마 극적인 빛, 막 폭발하는 듯한 감정, 그리고 그 압도적인 스케일, 이런 것들일 텐데요. 이 모든 걸 한 몸에 구현했던 예술가가 있습니다.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눠볼 거장 피터르 파울 루벤스입니다. 3,000점, 이게 그냥 숫자가 아니라 루벤스와 그의 공방이 평생에 걸쳐서 만들어낸 작품 수입니다. 와, 한 사람이 해냈다고는 진짜 믿기 힘든,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양이죠. 당시 유럽에서 가장 잘 나갔던 예술가, 그 스케일이 이 정도였습니다. 아니 근데 도대체 어떻게 한 사람이 이런 예술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을까요?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입니다. 루벤스는 그냥 그림만 잘 그리는 화가가 아니었거든요. 스스로를 하나의 브랜드로 만든 사업가이자 기획자였죠. 자, 그래서 오늘은요, 먼저 바로크 시대의 슈퍼스타였던 그의 모습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천재가 탄생했는지, 또 그만의 스타일은 뭐가 달랐는지, 그리고 그 유명한 안틀베르펜의 예술공장 이야기, 마지막으로 그가 남긴 유산까지 쭉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. 먼저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. 루벤스를 그냥 캔버스 앞에만 앉아있는 화가로 생각하면 이건 큰 오산이에요. 그는 17세기 유럽 예술계를 쥐락펴락했던 학자이자 외교관, 한마디로 당대의 슈퍼셀럽이었습니다. 물론 동시대에 카라바조나 렘브란트 같은 대가들도 있었죠. 하지만 그들과는 결이 좀 달랐습니다. 루벤스는 바로크 시대가 가진 가장 화려하고 긍정적이고 축제 같은 얼굴을 대표하는 정말 독보적인 존재였어요. 그렇다면 이런 천재는 대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? 그의 발자취를 한번 따라가 보죠. 이 연표를 보면 아주 명확한 성장 경로가 보이죠. 이탈리아에 가서 르네상스 거장들의 정수를 그냥 스펀지처럼 쫙 흡수한 다음에 그 모든 지식을 자기 고향인 안트베르펜으로 가져와서 새로운 예술운동에 불을 확 지핀 겁니다. 특히 합스부르크 가문의 궁정화가가 되었다는 건 이게 그냥 좋은 직장을 얻었다,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. 당시 유럽 권력의 심장부, 그 최정점에 있는 사람들과 직접 교류하는 인물이 되었다는 뜻이니까요. 자, 그럼 도대체 뭐가 루벤스의 그림을 딱 보면 이걸 루벤스 거네 하고 한눈에 알아보게 만드는 걸까요? 그의 시그니처 스타일,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루벤스풍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을 정도예요. 자기 이름이 하나의 스타일을 정의하는 형용사가 되었다니, 이것만 봐도 그의 스타일이 얼마나 독창적이고 또 유명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. 그의 그림에는 역동적인 에너지, 정말 풍부한 색감, 그리고 생명력 넘치는 인물들이 가득합니다. 이 모든 요소들이 그냥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하나로 합쳐져서 그림에 폭발적인 생명력을 불어넣는 거죠. 그냥 멈춰있는 장면이 아니라 마치 살아 움직이는 한 편의 드라마 같아요. 자, 여기 두 그림을 한번 비교해보세요. 왼쪽 그림의 저 역동적인 움직임, 그리고 오른쪽 그림의 관능적인 인물 묘사. 분위기는 완전히 다르지만 둘 다 루벤스풍이라는 하나의 스타일 안에서 그의 표현 범위가 얼마나 넓었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, 여기서 이제 가장 큰 질문이 생깁니다. 이렇게 스케일도 크고 디테일도 엄청난 작품들을 대체 어떻게 그렇게 많이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? 그의 작업실은요, 조용한 화가의 아틀리에라기보다는 17세기 버전의 크리에이티브 에이전시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정확합니다. 그는 예술을 만드는 과정에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한 거예요. 먼저 루벤스가 전체적인 아이디어 스케치를 하고 구성을 잡으면 아주 실력 좋은 제자들이 큰 캔버스에 밑그림을 그립니다. 그리고 마지막에 루벤스가 직접 나타나서 그야말로 마법 같은 터치로 그림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거죠. 이런 분업 시스템 덕분에 그 엄청난 주문량을 다 소화하면서도 퀄리티는 최상으로 유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. 바로 이 마리드 메디시스 연작 같은 대작이 대표적인 예입니다. 무려 24점짜리 프로젝트인데 이런 공장식 시스템이 없었다면 애초에 시작도 못했을 겁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위대한 예술가이자 또 뛰어난 사업가가 남긴 영향력은 과연 무엇일까요? 왜 그는 오늘날까지도 이렇게 중요하게 여겨질까요? 동시대 다른 거장들과 비교해보면 그의 독창성이 더 확실하게 드러납니다. 카라바조가 빛과 어둠의 강렬한 드라마에 집중하고 렘브란트가 인간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봤다면 루벤스는 인생의 가장 활기차고 긍정적인 그 축제 같은 순간들을 캔버스에 담아냈죠. 그리고 그의 영향력은 그가 죽고 나서도 끝나지 않았습니다. 마치 큰 호수에 돌을 던진 것처럼 그 파장이 계속 퍼져나갔죠.
반다이크 같은 제자들은 물론이고 한 세대 뒤인 로코코 시대 화가들에게까지 아주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. 4,950만 파운드. 이걸 지금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와, 약 860억 원입니다.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오늘날 세계가 그의 작품에 얼마나 높은 가치를 매기는지 바로 알 수 있죠. 정말 대단합니다. 이 한마디가 루벤스라는 인물을 가장 정확하게 요약해 주는 것 같아요. 그의 천재성은 캔버스 안에만 머무르지 않았다는 거죠. 그는 붓으로 그림을 그리는 동시에 유럽의 정치 무대를 움직이는 핵심적인 외교관이기도 했습니다. 여기 말년에 그린 그의 자화상을 한번 보시죠.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표정인데요.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. 예술과 비즈니스, 그리고 창의성과 생산성, 보통은 서로 정반대에 있는 가치라고 생각하잖아요. 그런데 루벤스는 이 양립하기 힘들어 보이는 두 세계를 완벽하게 하나로 통합했습니다. 그의 삶은 오늘날 우리에게 천재성이란 과연 무엇인지 그 본질에 대해 아주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.